QLD, TQQQ 들고 계신데 통장에 1억 찍히는 순간 솔직히 그때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1억을 모았다는 건 실력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실수할 자격이 생겼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실수 한 번이 QLD, TQQQ 계좌를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 1억 찍히는 순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보상 소비로 시드머니를 반토막 내지 마세요. 1억 모으는 동안 점심 줄이고 커피 줄이고 택시 줄이고 진짜 많이 참으셨죠? 그래서 1억 찍히는 순간 뇌가 딱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좀 살아도 되지 않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가구를 바꾸고 구독을 늘립니다. 문제는 그 소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를 바꾸면 보험료가 오르고 유지비가 늘고 주유비가 늘고 주차비가 늘고 정비비가 늘고 타이어가 늘고 세차가 늘고 생활의 기본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좌에 들어갈 돈이 줄어듭니다. 계좌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면 QLD, TQQQ는 뭐가 되냐?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탄약이 사라집니다. QLD, TQQQ는 장이 좋을 때 계좌를 미친듯이 끌어올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장이 꺾이면 낙폭도 미친듯이 커집니다.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건 용기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하락장에 살아남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 쿠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억 찍히자마자 보상 소비로 3천, 5천이 빠져나가면 하락장에 손이 묶입니다. 그리고 손이 묶인 상태에서 하락을 맞으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버티다가 지치고 지치다가 무너지고 무너지다가 바닥에서 팝니다. 특히 할부가 진짜 무섭습니다. 할부는 비용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장치입니다. 당장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괜찮아 보이죠? 근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늘어나면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사라집니다. 기다릴 능력입니다. QLD, TQQQ는 기다리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고통 증폭기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감정도 증폭시킵니다. 감정이 증폭되는 상태에서 고정비까지 늘어나 있으면 그건 사실상 지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1억 찍히는 순간 절대 보상 소비로 시드를 반토막 내지 마세요. 1억에서 5천을 쓰는 건 단순히 5천을 쓰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시간과 선택권을 같이 태우는 겁니다. 특히 QLD, TQQQ를 하실 거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탄탄한 생활비 구조 위에서만 굴러갑니다. 둘째,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전부 예금에 묶어두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1억 찍히면 마음이 급하게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금으로 가요. 이 선택이 왜 위험하냐? 첫째, 돈이 안 불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안 움직이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안 움직이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기회는 늘 하락장에서 오는데 하락장은 늘 불안과 함께 옵니다. 불안한 순간에 내 돈이 예금에 묶여 있으면 사람은 결국 또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좀 더 확실해지면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나중은 대부분 이미 늦은 다음입니다. 둘째, 예금에 전부 넣어두면 심리적으로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늘지 않으니까 남들이 오르는 걸 보면 조바심이 폭발합니다. 그 조바심이 어디로 튀냐? 바로 추격 매수로 튑니다. 추격 매수는 QLD, TQQQ에서 치명적입니다. QLD, TQQQ는 매일 움직임을 2배, 3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 초반에 들이받으면 그날부터 수익도 2배, 3배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처음엔 신납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 사람은 뭘 하냐? 계속 앱을 켭니다. 앱을 계속 켜면 뭘 하냐? 손이 간지러워집니다. 손이 간지러우면 뭘 하냐?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 뭘 하냐? 수익률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QLD, TQQQ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면 무조건 이긴다 라는 착각입니다. 장기 우상향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현물 지수에 가까운 상품에서 강합니다. QLD, TQQQ는 구조적으로 매일 리셋이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오르는 구간에서는 미친듯이 빠르게 누적되기도 하지만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급락이 큰 구간에서는 회복에 필요한 상승폭이 기하급수로 커집니다. 그래서 장기라는 말만 믿고 아무 기준 없이 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계좌가 내 멘탈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예금이냐, 투자냐? 이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답은 구조입니다. 예금은 필요합니다. 다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QLD, TQQQ를 하실수록 더더욱 현금 쿠션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쿠션은 수익률을 깎는 게 아니라 계좌를 살리는 방탄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비상금, 생활비 버퍼는 반드시 따로 두세요.
이건 절대 흔들지 않는 돈입니다. 그 다음이 코어입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수 또는 현물 중심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위성입니다. 그 위성에 QLD, TQQQ를 올립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QLD, TQQQ가 흔들릴 때 내 인생이 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레버리지 중독으로 빚과 올인을 동시에 잡지 마세요. 이게 진짜 최악의 콤보입니다. 1억 찍히고 차 한 번 바꾸고 예금으로 몇 년 묶어두고 남들이 집으로 돈 버는 거 보다가 갑자기 대출로 집을 사고 동시에 계좌에서도 레버리지를 씁니다. 이건 한쪽만 레버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레버리지를 거는 겁니다. 생활비 구조도 레버리지, 부채도 레버리지, 투자도 레버리지. 이러면 작은 충격에도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대출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가 안 된 대출입니다. 매달 고정비가 늘어나는데 투자에서는 하락장이 반드시 옵니다. 하락장은 반드시 멘탈을 흔듭니다. 그때 고정비가 내 목을 조르면 투자자는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면 결국 손절이 아니라 생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매도는 대개 바닥 근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버리지 계좌는 끝납니다. QLD, TQQQ에서 제일 무서운 건 손실 자체가 아닙니다. 손실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라 손실 구간에서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닥에서 공포 매도. 둘째, 바닥을 확인하겠다고 현금을 쥐고 못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 레버리지는 수익의 가속장치가 아니라 빈곤의 가속장치가 됩니다. 그럼 1억 찍히는 순간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 하냐?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1억은 결승선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선입니다. 먼저 1억을 세 덩어리로 보세요. 첫 번째 덩어리는 생존 덩어리입니다.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탄 자금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성장 덩어리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높은 쪽에 두는 돈입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가속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속 덩어리는 내 인생을 흔들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가속 덩어리가 흔들려도 생활은 멀쩡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리밸런싱도 가능하고 기다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QLD, TQQQ는 특히 기준이 없으면 독입니다. 기준이 뭐냐? 매수 기준, 추가 매수 기준, 비중 기준, 그리고 줄이는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 기준만 만들고 줄이는 기준은 안 만듭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욕심이 비중을 키우고 떨어질 때는 공포가 비중을 줄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비중이 제일 커야 할 때 줄이고 비중을 줄여야 할 때 키웁니다. 기준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백이 특정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올 때 분할로 들어간다 라는 식의 단순한 룰. 상승이 과열되면 일부를 줄이고 줄인 일부는 현금이나 안정, 자산 쪽으로 옮겨서 다음 하락에 대비한다 라는 식의 룰. 이 룰이 있으면 하락장에서도 내가 할 일이 생깁니다. 할 일이 생기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계좌를 오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오래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오래 붙잡는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버틴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고 버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길에서 제일 큰 차이는 수익률보다 지속력에서 납니다. 높은 수익률 한 번으로 10억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꾸준히 넣고 크게 망하지 않고 큰 하락에서 계좌를 안 죽이고 기회 때 비중을 제대로 늘린 사람들이 갑니다. 그 과정에서 QLD, TQQQ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손잡이를 잡아야 도구입니다. 나를 잡으면 그날이 내 손을 베어버립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들 하십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TQQQ가 더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구조가 아직 약하면 QLD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고르느냐보다 고른 다음에 비중과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입니다. 장기 보유해도 되냐라고들 하십니다. 장기 보유는 가능하지만 장기 방치가 되면 위험해집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는 기간에는 큰 힘이 되지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라는 말을 쓸수록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준 없이 장기를 외치는 건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락장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들 하십니다. 하락장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락장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만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중이 감당 가능한 구조로 시작하는 것. 둘째, 추가 매수 탄약을 남겨두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뀝니다. 올인하면 빨리 10억 가는 거 아니냐 라고들 하십니다. 올인은 성공하면 빠르지만 실패하면 복구가 아니라 퇴장이 됩니다. 10억은 한 방이 아니라 퇴장하지 않는 사람이 도착하는 숫자입니다. 퇴장하지 않으려면 올인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1억 찍히는 순간 가장 위험한 착각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남들보다 앞섰다 라는 착각입니다. 1억은 앞선 게 아니라 경기장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처럼 소비를 늘리면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남들처럼 안전만 찾다가 조바심으로 추격하면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남들처럼 빚과 레버리지를 한 번에 잡으면 하락장 한 번에 밖으로 나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억 찍히는 순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보상 소비로 시드 반토막 내지 마세요. 안전 착각으로 전부 예금에 묶어두지 마세요. 레버리지 중독으로 빚과 올인을 동시에 잡지 마세요. 그리고 QLD, TQQQ는 1억을 10억으로 가게 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QLD, TQQQ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속기이고 시스템이 없는 사람에게는 파괴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 찍히는 순간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가셔야 합니다. 기준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비중을 만들고 기다림을 살릴 현금 쿠션을 만드세요. 그게 진짜로 10억으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